이 당시 때 아이폰 4에서 페이스타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카카오톡으로 영상통화를 무료로 즐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11년 동안 아이폰들의 어떤 혁신들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뭐 혁신이라는 부분은 개인적인 의견이 다 다를 수도 있고, 또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마다 자기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뭐 애플에서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었던 기능에 대해서 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뭐 정답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주관적인 느낌으로 정한 아이폰 어떤 혁신을 담았나, 이런 내용으로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작은 사이즈의 모델에서 지금의 이렇게 큰 사이즈의 모델까지 총 11년 동안 16가지의 모델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중 가장 첫 번째로 출시했던 모델은 2007년에 출시한 아이폰 2G 모델인데요. 뭐 지금의 스마트폰 역사를 사실 바꿔놓은 모델이라고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혁신으로 보자면은 사실 정전식 터치 방식과 멀티 터치, 그리고 거기에 맞는 최적화된 그런 운영 체제를 탑재했다라는 것이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이자 혁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 PDA라든지 윈도우 모바일 폰 같은 경우라든지 강압식 터치 방식을 탑재하고 있었어요. 그 강압식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전까지의 그 마인드 자체가 PC, 작은 PC라는 개념이 강했기 때문에 다양한 화면, 넓은 화면, 뭐 다양한 그런 카테고리 선택, 뭐 이런 것들을 탑재하고 있었던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작은 미세한 버튼을 클릭하기 위해서 그런 손톱으로도 클릭을 할 수가 있어야 됐죠. 그렇기 때문에 강압식이 거의 대세였던 상황이었고, 정전식 터치 방식 같은 경우에는 그런 운영 체제에는 절대 사용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렇지만 애플은 좀 생각을 다르게 했죠. 그런 방식을 따라가는 게 아니었고, 자기만의 그런 최적화된 OS를 만들어서 그 OS를 이런 정전식 터치로도 전혀 문제없이 클릭할 수 있도록 이런 구성 세팅을 할 수 있는 그런 UI를 갖춘 iOS를 탄생시킨 거죠. 그게 가장 뭐 지금의 안드로이드 OS 뿐만 아니라 아이폰 iOS까지 지금 많은 변화를 이끌어온 가장 큰 핵심적인 혁신이 아니었나 합니다. 그 다음에는 아이폰 3G 모델을 들 수가 있습니다. 아이폰 3G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정전식 터치 방식이라든지 iOS 이런 부분의 변화보다는 사실 가장 큰 지금의 이런 스마트폰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는 가장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앱스토어가 탄생을 한 건데요. 사실 앱스토어는 지금까지도 가장 큰 스마트폰 시장에서 가장 큰 혁신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다 많은 앱들이 탄생을 하게 되고, 그 앱들을 통해서 스마트폰으로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즐길 수 있게 된다는 거. 그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그런 스토어가 없던 거는 아니었지만, 이렇게 개인 개발자들이 본격적으로 발벗고 나서서 다양한 앱을 만들고 거기에 있어서 서로의 수익을 얻고, 이런 시장을 사실 거의 개척한 그런 첫 시작이 아니었나 합니다. 그리고 3G 통신망을 지원했던 것이 특징이고요. 이때까지도 국내에는 출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국내에서도 아이폰 3GS가 출시하게 되죠. KT통신사에서 단독으로 처음에 출시를 하게 되는데요. 그 당시 때는 사실 이런 국내에서 스마트폰, 아이폰이 들어오기 상당히 힘든 구조였습니다. 뭐 KT 단독으로 좀 들어오기는 했지만 구조 자체가 통신사 그 다음에 제조사가 약간의 의리인 관계였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의 통신사가 원하는 대로 제품을 만들어서 출시를 해줘야 되고, 그들의 입맛에 맞는 앱을 깔아서 출시를 해줬어야 됐고요. 그런 부분이 사실 애플한테는 통하지가 않잖아요. 애플은 그 안에 작은 자기네들 통신사라는 제품에 로고 하나 박는 것 같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다못해 광고, 매장에 설치해 놓고 하는 그런 입한 광고조차도 애플의 컨펌을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당시 때 콧날이 높은 통신사 입장에서는 그런 애플을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죠. 거만한 거죠, 애플이. 하지만 그거를 사실 바꿔놨어요. 지금 애플이 많이 바꿔놨고, 지금도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 없이 통신사들이 따라가고 있고요. 사실 이런 것들이 그전에는 통신사 위주의 그런 관행 자체를 좀 바꿔놓은 시작이었고, 3G에서
놀라운 혁신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3G에서 다양한 성능 향상과 함께 그 아이폰 최초의 동영상 녹화 기능을 탑재하게 됩니다. 3GS를 시작으로 이제는 모든 라인업이 넘버링 한 번에 거기 뒤에 S가 붙는 이런 구조를 갖추게 되죠. 다음은 아이폰 4입니다. 아이폰 4는 저도 지금 아직도 깨끗한 제품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이 아이폰 4 제품 정말 완성도 높고, 사실 아이폰 시리즈 중에서 가장 큰 변화와 완성도를 보여줬던 제품, 선명한 화질, 정말 디스플레이의 전쟁이 시작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점에는 물론 이 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제품들의 해상도가 너무 낮았어요. 해상도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경쟁사들의 정말 그 공격 대상이기도 했죠. 뭐 840 탑재하고 있는 이런 뭐 옴니아라든지 뭐 그전에는 뭐 갤럭시 뭐 A라든지 이런 제품들이 항상 이 제품들을 공격을 했어요. 공격을 했고, 해상도가 낮은 제품들. 하지만 그런 해상도가 낮았던 이유를 뭐 살펴보면은 그 당시 때는 억지로 해상도를 높여서 느린 성능을 갖추는 것보다는 빠른 부드러운 성능을 갖추고 해상도를 낮추는 그런 방법을 선택했던 게 좀 아이폰의 전략이 좀 유효했거든요. 근데 이제 성능도 어느 정도 갖췄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해상도, 레티나 디스플레이라는 것을 탑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명한 화질, 지금 보더라도 굉장히 선명합니다. 아이폰 4의 그런 화질은 이 선명한 화질을 갖출 수가 있었고, 이때부터 놀라운 것이 이 앞쪽에 카메라를 탑재하게 됩니다. 이 카메라를 tab재한 게 뭐가 혁신이냐? 사실 큰 혁신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전에 다른 제품들, 안드로이드 혹은 뭐 윈도우 뭐 이런 모든 스마트폰, 뭐 화상 통화가 됐기 때문에 이런 카메라를 갖추게 되었는데요. 아이폰에서 전면 카메라를 갖춘 의미는 조금 달랐습니다. 단순히 셀카를 찍기 위한 카메라가 아닌 페이스타임을 지원하는 카메라였거든요. 근데 이 페이스타임은 뭐가 혁신이냐? 그 당시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통신사 위주의 좀 약간 그런 움직임, 통신사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모든 제조사들이. 애플도 사실 뭐 눈치를 안 봤다고는 하지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통신사 눈치를 왜, 그 당시 때는 그런 영상통화라는 것은 굉장히 그 통신사에게 큰 수익원 중에 하나였고, 그 영상통화를 무료로 할 수 있는 페이스타임을 탑재했다라는 것만으로도 통신사에서는 난리가 날 정도의 정말 이슈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페이스타임을, 이게 만약에 삼성전자나 LG전자 그 당시 때 이런 기능을 구현을 못하는 게 아니었죠. 구현을 못하는 게 아니지만 이걸 탑재했다라고 하면은 그 제품은 아마도 국내에 3사 통신사들이 출시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주문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 정도의 이슈였기 때문에 사실 아이폰의 이런 변화, 사실 이 당시 때 아이폰 4에서 페이스타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카카오톡으로 영상통화를 무료로 즐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아이폰 4S 모델인데요. 사실 이 제품과 디자인은 변화가 없으면서 4S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시리가 탑재되었어요. 시리가 탑재되었고, 그전에는 음성인식 기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시리가 탑재되면서 본격적으로 좀 인공지능에 좀 근접한 그런 음성인식 기능을 지원을 하게 되었고, 아이클라우드라는 그런 뭐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까지도 이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제품 아이폰 4S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고집스러운 사이즈와 디자인을 유지했던 폰이었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거의 발표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스티브 잡스가 살아 있었고, 이것을 발표를 하고 바로 곧 이제 죽음을 발표를 하게 되었죠. 사실 거의 뭐 스티브 잡스의 유작이라고 뭐 얘기도 있었고, 아이폰 4S가 뭐 스티브 잡스라는 얘기도 있었고, 스피드라는 얘기도 있었고, 사실 이런저런 얘기들은 많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스티브 잡스가 관여한 마지막 아이폰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뭐 5까지 뭐 보통 1년 넘게 계획이 들어가니까요. 5까지 관여를 했을 수도 있지만, 스티브 잡스가 살아있는 동안 출시한 마지막 폰으로 좀 사실 유명한 4S이기도 합니다. 2012년 아이폰 5가 출시하게 되죠. 그때부터는 조금 더 화면을 키운 제품이 출시를 하게 됩니다. 그 아이폰 5 같은 경우에는 이 하단에 이 큰 30핀 단자를 제거를 하기 시작했죠. 30핀짜리 단자를 제거를 하게 되면서 드디어 아이폰에 지금에 탑재되어 있는 이런 라이트닝 단자를 채택하게 됩니다.
아이폰 5에서는 라이트닝 단자와 LTE를 탑재했던 거, 사실 이걸 혁신으로 보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죠. LTE는 뭐 다른 제품들에도 탑재가 된 기능이고 통신 기능이고, 라이트닝 단자는 그 전에 단자를 좀 작게 만든 거기 때문에 큰 혁신으로 볼 수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변화, 아이폰 5에서는 그런 화면 조금 커지고 라이트닝 단자를 탑재했던 거, 이것이 좀 가장 큰 변화가 아니었나 합니다. 아이폰 5S, 2013년에는 아이폰 5S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아이폰 5S 같은 경우에는 터치 아이디가 탑재가 됩니다. 터치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뭐 지문인식 그 자체에 두고 높은 평가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전에도 지문인식을 탑재했던 다른 제품들은 많았어요. 하지만 그 지문인식을 탑재를 하면서 이 지문인식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른 대안을 만들어 줬던 것이죠. 뭐 앱을 다운받을 때도 쓸 수 있다던가, 혹은 뭐 저는 은행 앱을 사용할 때도 그런 보안 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다던가. 사실 그 전에 단순히 지문인식은 화면을 여는 게 끝이었거든요. 화면을 잠금을 푸는 게 끝이었는데, 아이폰에 탑재가 되면서 그런 다양한 활용성에 대한 가치를 제시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사실 혁신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는 조금 더 재밌었던 게 아이폰 5S가 출시하면서 아이폰 C 모델이 출시가 됐죠. 사실 이 C 모델에 대한 이야기는 뭐 컬러라는 얘기도 있고 차이나라는 얘기도 있고, 사실 다양한 컬러를 출시해갖고 조금 더 정저가형으로 출시를 했어요. 하지만 뭐 큰 효과는 없었지만, 사실 뭐 이런 컬러 모델에 대한, 중저가 모델에 대한 새로운 시도, 사실 이때부터는 어떻게 보면은 스티브 잡스의 그런 사상이 다 빠진 상황이었죠. 팀 쿡의 이제 사상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사실 장사를 위한, 그런 수익을 위한 애플이었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본격적인 장사의 시작이었죠. 그리고 2014년 드디어 이 장사 속의 끝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제품 서로 카피하기 시작하죠. 카피하기 시작하는데, 사실 뭐 디자인을 카피했다라기보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카피를 하게 되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이 아이폰 6와 아이폰 6 플러스 두 가지 모델을 드디어 출시하게 됩니다. 사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이폰은 한 손에 들어오는 작은 컴팩트한 사이즈가 핵심이었고, 화면을 키울 생각도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큰 변화는 사실 뭐 기존의 안드로이드 폰들이 큰 화면의 안드로이드 폰들이 인기를 끌기 시작하자 아이폰도 거기에 대응을 하기 시작한 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이제 팀 쿡의 그런 정말 타고난 장사꾼이죠. 팀 쿡은 뭐 지금까지도 뭐 타고난 장사꾼이라고 뭐 얘기를 하고, 이런 비난과 비판을 모두 받아들이면서도 굉장한 판매량을 보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의 아이폰이 아직까지도 아이폰으로서 유지를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시대에 정말 빠르게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아이폰 6 플러스. 사실 특별한 스킬과 뭐 특별한 혁신적인 기능을 넣기보다는 화면 사이즈에 변화를 주면서 아이폰에 새로운 좀 가치를 제공하기 시작한 게 2014년도가 아니었나 합니다. 그리고 2015년도 6와 6 플러스에 S자가 붙기 시작하고, 이때는 3D 터치라는 기능을 제가 혁신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D 터치 같은 경우에는 그 감도, 눌린 감도에 따라서, 정전식임에도 불구하고 눌린 감도에 따라서 다양한 기능을 구현할 수가 있어요. 이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은 이거에 되게 익숙해지잖아요. 그럼 다른 제품 썼을 때 되게 불편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실 좀 혁신이라고 볼 수도 있고, 뭐 그 이외에도 뭐 라이브 포토라든지 4K 촬영 영상 기능, 뭐 이런 기능들도 아이폰에서 드디어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 라이브 포토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많은 업체들이 좀 따라하고 있죠. 뭐 혁신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재미있는 기능들을 좀 추가했던 것이 좀 주목했던 점이 아닐까 합니다. 2016년도에는 정말 재밌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죠. 심지어 초에 아이폰 SE라는 모델이 출시가 됩니다. 성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고성능을 유지하면서 디자인은 작게 만든, 요만하게 만든 고성능 소형 사이즈 모델이기도 한데요. 근데 사실 아이폰 SE에 대한 반응은 그렇게 좋지를 못합니다. 판매량도 굉장히 적었고요. 사실 실패했던 모델로 많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공개했던 그런 아이폰 시리즈가, 아이폰 SE는 그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좀 등장을 했던 모델인데요. 사실 그 모델 자체가 대부분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에는 그 전반기에 그 작은 사이즈의 뭐 갤럭시 S 시리즈를 출시를 하고, 하반기에 노트 시리즈를 출시를 하잖아요. 이런 거에 좀 대응하기 위해서 전반기 모델로서 준비했던 모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결과는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SE는
결국 이 모델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출시하지 않은 모델 라인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폰 7과 7 플러스가 같은 해에 출시를 하게 되었죠. 사실 아이폰 7과 7 플러스는 뭐 저도 잘 사용했던 모델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때부터는 사실 서로 닮아가는 형태의 폰이었어요. 방수 기능을 처음으로 적용을 했고, 사실 이걸로 혁신으로 볼 수는 없었죠. 그 당시 때는 방수 기능을 제공했던 다양한 폰들이 있었으니까요. 혁신이 아니라 오히려 역행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부터는 이어폰 단자가 삭제가 됐어요. 이어폰 단자가 삭제가 되면서 오히려 액세서리 혁신이 등장했죠. 에어팟입니다. 이어폰 단자가 제거가 되면서 거기에 맞는 요 라이트닝 단자에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젠더가 제공이 되기는 했지만, 사실 그 무선 이어폰에 새로운 혁신을 제공을 했어요. 에어팟은 지금도 정말 편하게 쓰는 이어폰, 무선 이어폰이기도 하죠. 에어팟이 오히려 이때 등장했던, 출시는 물론 2017년 정도 좀 늦춰졌지만 그때 등장했던 에어팟이 오히려 그 아이폰의 혁신에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7년 많은 분들도 뭐 혁신이라고 꼽으면은 뭐 노티 디자인을 꼽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페이스 아이디를 꼽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2017년에는 아이폰 8과 아이폰 10이 출시를 했어요. 10주년이었죠, 작년에 10주년이었기 때문에 아이폰 10주년을 기념해서 아이폰 10이 출시를 하게 됐고요. 아이폰 10에서는 뭐 지금 여기 또 있지만, 아이폰 10에서는 처음으로 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를 하게 되었고, 여기에 이제 페이스 아이디, 얼굴을 인식해갖고 그 얼굴로 다양한 뭐 앱을 다운받거나 뭐 다양한 보안 기능까지 활용하실 수 있는 이런 페이스 아이디 기능이 탑재된 것이 사실 이 제품의 가장 큰 변화이기도 했으며, 사실 노치 디자인을 탑재를 했어요. 이 노치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모든 제조사들이 노치 디자인을 따라하고 있을 정도로 정말 많은 변화를 일으켰죠. 스마트폰 시장에 많은 변화를 일으킨 정말 핵심적인 디자인의 변화였던 것 같습니다. 노치 디자인을 좀 핵심으로 뽑을 수 있을 것 같고, 아이폰 8에서는 이런 OLED 디스플레이는 아니지만 LCD 디스플레이에서 화질에 정말 많은 변화를 주려고 노력을 해요. 트루톤 디스플레이라든지 HDR10을 지원을 하면서 좀 더 깊이감 있는 화질을 좀 제공을 하는 거, 디스플레이 화질을 좀 더 업그레이드한 것이 뭐 혁신이라면 혁신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드디어 2018년 뭐 저도 뭐 가지고 있는 이런 아이폰 XS 맥스이기도 하고요. 뭐 아이폰 XR 뭐 이번 달에 출시가 예정이죠. 뭐 아이폰 XR까지, 사실 아이폰 XR까지 구매 예정이기도 하지만 혁신이라고 해야 될 부분, 글쎄요, 여러분들은 혁신, 아이폰 XS 맥스와 아이폰 XR의 혁신은 어떤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도 이제 막 사용하면서 이 제품에 과연 혁신이 무엇일까를 많이 고민을 했어요. 기존과 별 차이 없는 그런 기능성,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방수 기능, 이런 것들도 뭐 다른 데서 이미 다 제공을 하고 있는 거고요. 가장 커진 화면 6.5인치짜리 제품들은 많죠. 그렇다면은 이 아이폰 XS 맥스에서 볼 수 있는 혁신은 무엇일까? 뭐 듀얼심이 될 수도 있지만, 듀얼심 같은 경우에도 이미 다른 해외 제품들에서는 다 제공을 하고 있죠. 국내 환경에 뭐 내년에 지켜봐야겠죠. 국내 환경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eSIM 플러스 유심, 듀얼심을 탑재한 이 기능을 내년에는 아마 혁신으로 꼽을 수 있지 않을까. 왜 지금까지 국내 시장 자체가 eSIM을 지원하지는 않았죠. 듀얼심 자체를 거부를 해요. 뭐 제조사, 통신사 입장에서는 그거는 제조사 마음이다. 제조사 입장에서는 듀얼심을 아직 소비자들이 선호를 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서로 빼고 있죠. 왜 그러냐면 통신사의 그런 이익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통신사에서 듀얼심 제품을 만들라고 하지를 않아요. 주문을 하지 않죠. 제조사들이 그거를 바보처럼 만들었고 자급제처럼 출시를 하게 되면은 통신사에게 미운털이 박힐 텐데, 그거를 과연 먼저 할 만한 제조사도 있지도 않고요. 국내에 남아있는 기껏 해봤자 삼성, LG는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죠. 밀접하게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통신사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eSIM 구조, eSIM을 지원하면서 듀얼심을 지원하는 이런 아이폰 XS 맥스, 이게 국내에 출시가 되었을 때 통신사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이 eSIM을 지원하게 된다면은, 사실 예전에 페이스타임을 통해서 이런 영상통화 그 시장을 바꿔놨던 것처럼 국내 시장에 이런
통신 시장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번 아이폰 XS 맥스나 XS 이런 제품의 듀얼심이 가장 큰 혁신으로 꼽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이거를 끝까지 지원 안 했을 수도 있지만 말이죠. 그럼 아이폰 11년 동안 16가지 모델에서 살펴본 아이폰 XS, 맥스, XS 그리고 아이폰의 모든 11년 동안 16개의 기종 혁신에 대한 이야기, 물론 뭐 이게 정답은 아니고 다른 분들이 생각하는 혁신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간단히 살펴본 이런 혁신들에 대한 이야기, 제가 느꼈던 이야기들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했고요.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다면은 이쪽에 구독하기, 그 다음에 구독하기 옆에 알람, 그 다음에 좋아요, 댓글도 또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